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의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가뿐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또 생활들을 미리미리 좀 조절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문제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과학 질문이에요. 과학 질문 134쪽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미리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인문사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각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이 요약이 돼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중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요약이 되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딱 이렇게 눈앞에 보여요. 하지만 가장 그것과 이렇게 큰 차이를 본 질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질문은 그렇게 눈에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한 내용이거든. 특히 과학 질문은 어떤 현상,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 지식 전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어 소수로 정리하다 보면 어떤 한 문장이 핵심이 떠오를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중요한 내용이 돼요. 즉, 과학기술 질문은 자 얘기합니다. 과학기술 질문은 특정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한 지문이 많고요. 과정이 많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뭐하는 게 많아요. 분석이 많습니다. 분류도 많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개념 정의나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있지만 특히 과학 지문은 과정과 분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경험을 빨리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 지문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지문은 논증이에요. 논증은 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과정과 분석이 많이 쓰여 있는 과학기술 지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논증을 하겠습니다. 자, 과정과 분석을 미리 설명할 테니까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과정이 뭐예요? 과정은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특정한 뭐에 이릅니까? 결과가 있어요. 결말에 이르러요. 특정한 결말에 이르는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뭘 구분해 설명하는 거야? 단계를 구분한다.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과정은 인과관계가 중요하죠. 그 각각의 과정,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주술, 그 다음 주술, 그 다음 주술, 그 다음 주술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각각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과학지문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은 뭐예요? 분석은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 특정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특정 대상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소설을 분석한다. 그러면 소설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뭐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을 분석한다 생각한다면 인물은 누가 나오고, 그렇죠. 배경은 뭐고, 주요한 갈등이 뭔가를 설명한다면 그 소설을 분석한 거죠. 과학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학 지문은 어떤 특정한 설명 대상이 있습니다. 서술 대상이 있는데 그 서술 대상을 명백히 하는 것은 인문 지문과 똑같아요. 사회 지문이나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명백히 하고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지? 대신 그 설명 대상에 분석하고 있다면 뭘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 대상을 어떠한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문단 봐보겠습니다. 이거 과정 분석 중요합니다. 지문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결핵은 주어 동물하고 똑같아요. 읽는 방식은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했대 뭐가 질병이 결핵에 대한 서술을 찾는데 그 앞에 주술이 있어 버렸어요.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했대 뭐가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됐대. 그게 바로 뭐예요?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다. 뭐가? 결핵은 핵심적인 소수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에 대한 얘기죠. 핵심이 뭐예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그렇죠. 결핵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네,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된데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됐다.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된데 뭐가? 그 뼈가. 근데 그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봐야죠. 그래서 결핵은 어떤 얘기예요?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이다. 결핵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 문장은 결핵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또 하나는 결핵은 수천 년의 것으로 짐작되는 뼈에서 발견됐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이집트에서 발견됐대. 뭐가? 미라가. 근데 그 미라의 결핵의 흔적이 있다. 미라의 결핵의 흔적이 있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문장가요.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고대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결핵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남겨놓았대. 누구도? 고대인과 인도인과 중국인도.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앞에 문장과의 연관관계. 오래된 질병입니다. 인류와 함께한 질병이다. 쉽죠? 히포크라테스도 폐기력을 가리킨 것을 보이는 질병을 소개했대. 오래전부터 있었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고마운 문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했대.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결핵에 관한 이야기를 했대야. 자, 1문단 정리해야 됩니까? 1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에 대한 얘기죠. 문제제기죠. 결핵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인류와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질병이다. 자, 2문단. 1문단은 비교적 쉽습니다. 자, 1문단 결핵에 대한 정의와 함께 결핵의 역사 오래됐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2문단은 뭘 얘기하는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죠. 근대 유럽에서는 2문단 평민층보다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대. 누가? 상류층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대. 언제? 근대 유럽에서는. 이 문단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핵 환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가? 근대 유럽에서는. 그죠? 근대 유럽에서는 상류층에서 발생했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왜? 아니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결핵이 나왔을까? 이는 자, 지시어 가리킨 바죠.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가 나타난 것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어 동그라미 스스로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했대. 서로에게 병을 전염시킬 확률이 높았대. 이 문단은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핵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결핵이. 집단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는 상류층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주요 원인이 집단생활 때문이다. 자,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결핵을 내가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결핵이 어떤 그 양상 많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면서 바로 주요한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쉽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밀려들었대. 사람들이 이어졌대. 도시로 사람들이 갔대. 산업혁명 이후에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었대.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생 상태가 어때요? 불량했대.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집단 생활이 이루어진 거야. 자, 앞에 내용과 연관관계 되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디에서 집단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도시에서. 근데 하나 더 플러스. 심지어 뭐가 불량했어요? 위생 상태가.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호동그라미 대기오염을 동반했고 상태가 안 좋다는 거,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대. 그 거주지가 열악한 노동 조건까지 더해져서 혈액은 수호동그라미 상류층보다 어디에서 하류층에서 더 유행하게 되었대. 언제는 앞에 내용과 연관계시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디에서 도시에서 유생 불량과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서 하류층에서 더 유행하게 되었대. 공통적인 뭐예요? 두 개다. 집단 생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단은 결핵의 주요한 원인 얘기하면서 끝을 맺는 건가? 예, 이 정도는 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결핵은 중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는 패스트가 중세를 멸망시켰대요. 패스트의 빗대 때 백색의 패스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뭐가? 결핵의 별명이 뭐예요? 백색의 패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문장은 고맙죠. 그만큼 결핵이 어때요? 치명적이다. 결핵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는 내용이 앞의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하니까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3단 넘어가 봅시다. 자, 3분단 바로 가겠습니다. 1분단, 2분단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죠. 네, 가봅시다. 질병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고맙죠. 이런 말들은 앞에서 했던 말을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에 관한 지식은 주어동그라미 질병에 관한 지식이겠죠. 결핵이겠죠.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주어동그라미 19세기를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갔네요. 영국의 체드윅은 주어 놓지 말아야 되겠네. 영국의 체드윅은 소설 찾아야겠죠. 이제 유출하자면 결핵에 관한 지식이 되겠죠. 1842년에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결핵과 같은 결핵과 같은 각종 감염병 유행의 큰 원인임을 지적했대. 누가? 체드윅이. 그렇죠. 체드윅. 네, 주장하는 바를 서술을 찾아야 되겠죠. 위생 상태가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이며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던 이제 불러일으켰던 얘기죠. 스스로. 체드윅은 뭘 강조했어요? 감염병 유행의 원인이 뭐다? 위생 상태다. 그렇죠. 상태가 큰 원인이다. 라고 체드윅은 주장했다. 프랑스의 비명은 조선군함이 1865년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터란 말이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병터. 병이 일어난 곳이겠죠. 그렇죠. 병이 일어난 그 곳이 병터를 비명은 뭐였어요? 병터를 토끼의 모임에 주입했대. 자, 지식 나오죠? 비명이 한 건 뭐냐는 얘기예요. 병터를 토끼의 모임에 주입했대.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다. 핵심은 뭐예요? 비명. 비명은 뭡니까?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다. 결핵은 감염이 되는 거다. 결핵은 감염병이다. 이때 지식 하나, 뭘 통해서 사람의 병터를 어디에? 토끼의 모임에 주입했다. 놓지 말아야겠죠. 하나 더 소수로. 그 다음에 1882년 독일 코후 주어동그라미. 코후가 결핵의 원인이 되는 균을 뭐했어요? 분리했대요. 자, 코후는 심지어 뭐예요? 결핵의 원인균을
따로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인류가 결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없네요. 산문단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 비명 호흡과 관련된 주어 이 학자들이 실험했던 내용이죠. 자, 산문단은 주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문단과 연관관계에서 했을 때 결핵이 이제 점점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복돼가는 뭐 하는 거야? 과정 얘기하는 거죠. 그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 그치,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핵을 정복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라 봐야 되겠다. 과학자들의 시도. 그리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쉬운 문제지만 체득이 뭐 했나? 비명이 뭐 했나? 코고는 뭐 했나? 이걸 섞어서 그렇지. 그런 문제는 쉬운 거고 사실 알고 뭐. 성문 정도는. 자, 3단. 자, 3단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앞의 내용과 연관관계 코흐는 주되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코흐 얘기하고 싶은 거죠. 3문단 끝에서 누구 얘기했는데? 코흐 얘기했는데. 코흐가 뭐 했어요? 결핵의 원흉균을 따로 분리해낸 사람입니다. 코흐는 현미경을 이용해 당시 유럽에서 큰 문제였던 탄재 연구에 소수 놓지 마세요. 코흐는 현미경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스스로 탄저 연구에 집중했대. 코흐는. 그러니까 갑자기 코흐 얘기를 왜 할까? 앞에 것과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지. 코흐가 뭘 했습니까?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한 그 내용의 과정을 설명할 가능성이 큰 거지. 100% 나오죠, 문제는. 어떤 과정? 이거에 대해서 이 과정을 여기서 이제 주술 계속 이어지는 주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호흡은 탄저 연구에 집중해서 1876년에 병에 걸린 쥐혈액에서 막대 모양의 탄저균을 발견했대. 호흡 맨 처음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뭐해서 탄저 연구에 집중해가지고 1876년에 뭐 했어요? 쥐혈액에서 탄저균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주술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탄저균이 뭔지 알겠습니까? 뭘 하세요? 여기 주술만 보면 돼. 그 다음 문장. 이 작은 생명체가 탄저균이 이 미생물이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코흐는 탄저균이죠. 이 작은 생물체가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코흐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다 스스로. 코흐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탄저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이런 탄저균을 발견했으니까 탄저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키우는 방식을 정립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스스로 코흐는 그렇죠.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것. 그렇죠. 병원균 순수 배양 방법 정리. 그 스스로 또 하나. 그 다음 모습도 있겠죠. 탄저균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치 그 탄저균을 키우는 방식을 정립했다는 얘기예요.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견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특정 어떤 세균이 어떤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증명하는 원칙을 발견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감염병의 원인을 발명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고맙네요. 코흐의 4원칙을 발견했다. 그 다음 뭐예요? 코흐의 4원칙을 발견. 코흐의 4원칙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뒤에 수많은 학자가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찾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다. 자, 뒤에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니죠. 같은 방법으로 코우는 결핵, 80년에는 콜레라 원인균을 찾아냈다. 자, 3단의 핵심은 뭡니까? 코후의 연구 과정이죠. 핵심적인 건 뭐예요? 코후가 결국 코후의 사원칙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코후의 사원칙이 뭐예요? 어떤 감염병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야. 이 세균 때문이야. 그렇지. 이걸 증명하기 위한 원칙인데 그 원칙을 발견하기까지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이 과정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정보 전달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코우의 4원칙이기도 하지만 코우의 4원칙이 이르기까지의 코우의 여러 가지의 그 과정 자체, 시도에 대한 설명은 지식 측면에서 매우 전달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까? 과정. 자, 이게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상당히 기억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5문단을 바로 들어갈 텐데,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과학 지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인문 사회 지문에 비해서 과학 지문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고,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어떤 친구들은 이게 자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시간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머리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내가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아까 3, 4문단 얘기했을 때 3단은 뭐 얘기했었습니까? 과학자들의 다양한 시도였었죠. 체드익이 뭐하고 비명이 코우가 뭐하고. 그러면서 3단 넘어갔을 때 코우 얘기했어요. 근데 코우 얘기할 때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결국 결핵의 원인균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코우의 시도를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뭐였어요? 코우의 4원칙을 발견했던 내용이었죠. 그럼 코우의 4원칙을 발견을 통해서 앞에 내용은 뭐였던 얘기예요?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단에게 5문단 보면 반가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우는 앞에 내용이 결국은 다시 원인균을 분리했다는 이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구나. 이 과정을 3단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였구나.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우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자, 스스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코우가 결핵의 치료제 개발로 바뀐 거예요. 결핵균의 배양을 이용해 투베르쿨린을 제조했다는 얘기예요.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코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코우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이제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래서 그 다음 소스로 뭐 했어요? 투베르쿨린을 제조했다. 투베르쿨린을 제조했다. 그러면 5문단에 이르렀을 때 지금 3, 4문단과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내용을 바뀐 거야? 그렇지. 결핵 치료 내용을 바뀐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내용이 이어지니까
대체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투베르쿨린이 나오고 여기서 뭐 탄저균이 나오고 사원치은 또 뭔데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자기가 알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지. 고도의 추상 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문단의 내용은 어떤 과정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렇지. 이걸 얘기하겠지. 교육 치료를. 그래서 투베르클린 제조했다잖아. 근데 오늘날에는 이를 괴력 진단에 이용하고 있으네. 이용하고 있대. 진단에. 계속 승승장구하던 코에게 괴력 치료제 개발 실패는 실패했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침체에 빠졌던 얘기예요. 괴력 치료제 개발은 어때요? 실패했던 얘기예요. 실패해서 침체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1896년이 지나서야 다시 학자로서 명성을 되찾은 코는 주어둔구나미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물론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 질병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자,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 이렇게 개발 못했구나. 우리 여기서 코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성미가 되는구나. 아직 치료를 얘기 안 했구나. 알겠어요? 지금 황급히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는 세균 감염 질환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 영향을 큰 역을 미었다는 얘기예요. 열대 질병 연구에. 그러면 뭐는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치료제는 얘기 못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육문단 볼 때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럼 괴력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문단을 보는 친구들과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육문단은 자 이제 본격적인 괴력 치료제를 얘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이 문단들이 이 내용들이 지겹지 않은 거야.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봐볼까요? 육문단. 1900년 프랑스의 칼메트와 게랭은 바뀌었죠. 칼메트와 베랭은 홈메트도 아니고 칼메트와 게랭은 소수를 골라야 되겠죠. 백신을 개발했대. 얘네들은 결핵 예방의 길을 텄다. 자 일단 바뀌었죠. 칼메트와 홈메트가 아닌 칼메트와 게랭은 뭐 했대? 소수로 뭐 했어요? 백신을 개발했대. 의문을 제기해야지. 어떤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치료제가 아니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갈려져요. 백신을 개발해서 결핵 예방의 길을 텄다고 그랬어.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치료는 아니잖아. 그러면 오문단과 육문단 간의 연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치료제가 아니네. 이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치료제하고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거야? 그렇지. 치료제가 안 나왔다는 사실 알고 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칼메트와 게랭 나오면 또 짜증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오랜만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왜 오랜만에 나오나요? 세균화학적 칼메트는 초동그라미 파스트레이 접종법 원리 뭔 파스트레이 우유도 아니고 근데 뭐 다행히 접소가 있으니까 독성을 약하게 만든데 균을 인체 주사한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즉이니까 파스테르 접종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문단과의 연관관계 없이 그리고 오문단 따로 육문단 따로 있는 친구들은 칼메트 계랭이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모른 채 있는 거야. 얘네들은 예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죠. 파스트레이 어때요? 접종법을 썼대. 접종 방법을 썼대요.
이걸 없이 읽으면 칼메트와 계랭이 치료제를 개발했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가장 적합한 게 독해한 친구들은 멀고도 머는구나. 백신 개발이 대체 치료제하고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통해서 유문단의 의미를 내가 잡아야겠구나 한 친구들은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백신 개발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과정이 이어지겠죠. 주술 다 중요한 거예요. 파스트 접종법을 적용을 했대요. 이용했대. 근데 파스트 접종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왔어요. 독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인체에 주사하는 방법.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우두를 나누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처럼 소결핵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 결핵이 예방된다. 미리 연습하는 거죠. 소결핵균이 뭘로? 백신으로 만들기에 적당했다. 파스 접종법을 이용한다는 말을 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지. 소결핵균을 이제 어때요? 백신으로 어때요? 사용하는 거죠. 만들기에. 왜? 이 소결핵균을 이제 사람에게 이제 주사해서 뭐 하려고? 그 결핵을 예방하려고. 하지만 물어보겠죠, 당연히. 소결핵도 인체 유해함으로서 스스로 독성을 줄여야 했고, 칼메트는 조은군함이 수의사 계량하고 연구를 했대요. 소결핵균을 수대에 걸쳐 연속 배양했대. 누가? 칼메트가. 비로소 최종 스스로 독성을 완전히 제거했대. 뭐를? 그 소결핵균을 뭐 했대? 배양했대. 자, 이게 핵심적인 소수잖아요. 결국 칼메트는 계량과 함께 뭐 했어요?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그렇지? 독성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했죠. 결국 이 소결핵균을 누구에게 주사하면 되겠어요? 인간에게 주사해서 미리 이제 단련시키게 되면 결핵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칼메트 계량의 소결핵균이라 명명되었고, 이 이름을 줄인 BCG는 조동그라미. 이게 바로 오늘날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의 이름이다. 결국 칼메트와 계량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핵 예방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오늘의 BCG다. 이렇게 해서 육문단을 끝맺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칠문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칠문단을 읽어야 되겠어요? 알겠죠? 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 없이 또 칠문단을 읽으면 계속 뭐가 이어지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정보만 나열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네. 이 차이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지문도, 고통스러운 지문도, 내가 알 수 없는 과학 지문의 어떤 정보의 나열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알겠죠? 기본적인 방식. 자, 칠문단, 팔문단, 군단, 십문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연습해야 되겠지. 그렇지. 연습해서 여러분만의 그 감각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는다는 거 알고 있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화이팅!